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8대 인각경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차리고 인지해야 할 것은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면 삶이 타락하게 된다. 정진수행법을 항상 실천하여 번뇌의 악업을 깨뜨리고 번뇌마, 오마, 사마, 천마인 사마를 꺾고 조복시키며 오온과 18개의 감옥에서 벗어난다. 자, 여기에서 해태 이런 말이 있는데 해태 그러면은 이렇게 게으름의 표현이다 그러는데 몸이 게으른 게 있고 마음이 게으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태 이렇게 할 때 몸이 게으른 걸 해, 마음이 게으른 걸 태 이러는데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선한 법을 앞에 놓고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어지거나 할 엄두가 안 나면서 이게 딱 발을 멈추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타적인 행위인데, 이타적인 행위는 마음이 게으르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내 입장은 생각이 나는데 다른 사람 입장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겁니다. 즉 공감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이 게을러지면은 이 움직여야 하고 말을 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침묵해야 하는데 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느냐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충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태하고 방일이 조금 이래 불교에서는 비슷한 것 같고 다르기도 한데 방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방일은 해태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탐진치. 그러면은 해태와 탐진치 더하기 해태, 이 몸과 마음이 게으른 상태. 해태는 선법을 닦지 않는 마음, 선법 앞에서 멈추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해태죠. 그러면은 방일은 뭐냐? 놓을 방자에 편안할 일자인데 방자는 이래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탐진치를 편안하게 방출하는 겁니다. 욕심이 날 때, 탐심이 날 때 탐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방출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습관대로 탐심을 쓰고, 습관대로 화를 내고, 습관대로 어리석어지는데, 오묘한 것은 내가 어리석어질 때, 내가 어리석어져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똑똑한 것 같아. 그 순간에. 이런 이게 거꾸로 된, 전도된 이제 감각이 다가오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면 삶이 타락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 생활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이제 가정 생활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몸도 마음도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남편도 아내한테 몸도 마음도 다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생활이 살살 망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마음이 게을러지고 몸도 마음도 게을러지고 자식도 부모님한테 몸도 마음도 게을러지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무엇이 빠지는 거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그런 마음도 수행의 영역에서 조절이 됩니까? 되죠. 요즘에는 이제 그 현대 과학이 부처님은 그 문사수 이렇게 그 뭐죠? 지혜도 닦아야 된다. 지혜도 닦는다는 얘기는 지혜도 이 지속적인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면 지혜가 깊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깊어지는데 하물며 어떤 건들 안 되겠습니까? 현대의 과학에서 이제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신경가소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신경가소성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우리의 신경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우리 점토 있죠, 점토. 비유를 하자면, 그 진흙 가지고 놀아본 적 있잖아요. 진흙을 가지고 놀다가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요렇게 만져 놓으면, 요런 식으로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요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또 만져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면은 그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가만히 있거든.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그 모양 그대로 있게 되고, 외부의 힘이 주어지면 이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은 우리가 자극에 스스로 이런 그 변해 가려고 하는 목표 방향에 의해서 그 자극을 주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이 변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자극을 주지 않고 하던 대로 하고 그 늘 그 틀이 잡힌 대로 그대로 쓰면은 그 틀대로 그대로 돼요. 그런데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러면 자극을 주고 변화를 줘야 되겠다면은 주면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잘 안 바뀌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걸 바뀌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어요. 기억력은 안 떨어졌는데 무엇이 떨어졌느냐? 호기심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가는 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학습이 잘 이루어진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금 현대 과학계가 이제 밝혀낸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어떻게 타협을 보냐면 여태까지 보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관점을 선택하고 그게 효율적이면은 그 다음에 관점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자기가 쓰던 관점으로만 써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보면서 내가 키웠는데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젊은 세대들하고 삽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배워야 하는데 어느 대목을 배워야 하느냐? 이 어른들은 예의를 익힌 세대고 지금 젊은 세대는 에티켓을, 매너를 익힌 세대예요. 그럼 매너나 에티켓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의라는 건 무엇냐면은 수직적 이렇게 인간관계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와 아래가 주어진 상황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먼저 인사하고 또 이렇게 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먼저 하고 그러면 어디 밥을 같이 먹으면은 누가 계산해요? 윗사람이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게 이제 이게 불문율처럼 이 어른들 세대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이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접도 받고 그리고 어른이 말하면 경청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그게 예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의 어른 세대들이 이 집에서 아들, 딸을 낳아서 키운 세대인데 아이들이
이제 예전처럼 어른들처럼 형제가 5, 6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나 둘만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세대들은 혼자만 있거나 둘이 있으면서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대접을 받는데 어떻게 대접을 받냐면 그 갑으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른 세대들은 집안에서 어렸을 때 갑과 을 중에 부모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갑의 노릇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갑의 노릇, 공부한다 그러면은 시험 본다 그러면 완벽하게 갑이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조기가 한 마리 있는데 수험생인 아이를 줄 것이냐, 남편을 줄 것이냐 그러면 어머니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일단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아이부터 주고, 그러죠? 갑으로서 대접을 받고. 그래서 이게 대접을 받으면서 뭐냐면 집안에서도 이게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1대1로 평등한 대접을 받고 평등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연락은 뭐 이렇게 어른 세대든 젊은 세대든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예의를 갖춘 세대들은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춘 세대는 당연히 지들이 찾아오든지 일이 있으면 찾아오든지 전화를 해야 될 건데 저 문자질을 하고 있거든. 어른들은 이 문자가 불편해요. 그리고 문자는 성의가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아주 예의가 없다고 보는데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삽니다.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유치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고 너무나 많은,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수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인구 밀도가 높고 정보 밀도가 높은 데서 정보를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만 주고받고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어른들이 뭔 말 해놓고 그런 기억을 까먹으면은 말했던 걸 까먹거나 그러면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면은 젊은 세대는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자는 증거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은 문자를 할 때하고 전화할 때하고 대화할 때도 앞에 사람을 놓고도 문자로 할 때가 있고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은 전달하지 않고 메시지만 전달하고 싶으면 문자로 합니다. 사람을 앞에 놓고도. 이렇게 이 매너 세대, 예의 세대가 감을 잡지 못하는, 그렇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들이 예의 세대들이 예의에 맞는 언어와 사고방식만 가지고 젊은 매너 세대들을 대하면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매너 세대들이 예의 세대들을 대할 때 자기들의 사고방식인 매너, 평등한 관계, 이 수직적 구조는 전혀 이해 못하고 그런 걸 이상하게 보고 평등하게만 보면서 행동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젊은 꼰대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고 체계 속에 갇힌 상태에서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마음이 게을러져서 그런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대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그러면 게을러지고 그런 게으름이 발동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삶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태를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예의가 없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매너가 없다 그러고 이러면서 대화의 단절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세대들은 매너의 그 사고 구조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내가 또 그런 걸 배워야 되느냐, 지들이 나한테 맞춰야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자라도록 방치한 것이 지금 예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언어를 배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너 세대들은 이 자기들을 이렇게 성장하도록 뒷받침을 해준 예의 세대들의 언어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 맥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영어를 쓰는 사람과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만나면은 서로가 서로의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대화가 되듯이 예의 세대의 언어와 매너 세대의 언어가 서로를 배우려고 할 때, 그럴 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신경질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받는, 잘 전달하고 잘 전달받고 서로 만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삶의 가치가 높아지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대목에 가서 게을러지면은 삶이 타락하게 되고 생활이 망가지게 됩니다. 정진수행법을 항상 실천하여, 한문으로는 상행정진. 그렇죠? 이 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우리는 노력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선택해서 노력을 하면은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내력의 힘과 집중력의 힘은 제한돼 있거든. 그래서 한 번에 집중할 때는 한 개씩만 선택하고 그것을 이렇게 한 단락을 마치고 그 다음 단락을 또 주제를 바꿔서 또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개를 하면은 일은 할 수 있는데 몸도 마음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 급하지 않으면은 동시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은 한 번에 하나씩 함으로 해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이 몸과 마음을 일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정이라는 말, 정진의 정이란 말은 이 순일무잡,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고 이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가루가 좋기는 하고 비싸긴 한데 그게 눈에 들어가면 아주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게 눈을 보게 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눈의 시력을 방해하거든요. 그렇듯이 좋은 것도 여러 개를 섞어서 하다 보면은 삶을 방해하고 그 삶의 질을 굉장히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의 진이라는 거는 유진무퇴.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면서 뒤로 밀리지 않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뒤로 밀린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이제 오늘은 음식을 조절해야지.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나 특별한 게 있으면은 이게 마음을 먹었던 게 훅 하고 그거 언제 마음 먹었는지 모르고 이미 이렇게 과식을 하는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결심한 것을 지켜내는 그걸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처리하면서 결심한 것을 목표점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력과 집중력을 그걸 조금씩 늘려가는 게 정진력을 높여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제 우리가 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자기 삶의 질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목표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이 정진수행법을 항상 실천하면서 번뇌의 악업을 깨트리고, 이 번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왜 천수경에도 있는 10가지 보통 얘기하면 대표적입니다. 탐진치가 있고 살생,
뭐, 살인이죠. 그 다음에 훔치는 거, 그 다음에 이 자기 짝지 아닌 불륜의 관계를 맺는 거, 뭐, 그 다음에 이 거짓말 중에서 이제 이 큰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에도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는데 선의의 거짓말이 있느냐.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선의의 거짓말도 습관적으로 쓰면은 사람은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내 입장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인데 상대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겁니다. 저한테는 상대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걸 우리는 보통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주 쓰는 사람은 어떨 때는 선의가 아닌 악의의 거짓말도 묻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구업이 진실하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 슬쩍슬쩍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말의 신용도가 떨어지는데, 말의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건 어떠냐면은 메시지 전달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을 담아서 100%의 힘으로 얘기했는데 상대가 100으로 받아주면 굉장히 고맙죠. 그런데 인생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100으로 얘기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50으로 받거나 30으로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충 듣고 10%, 20% 이 정도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말을 하다가 지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하지. 당신 보고 얘기할까? 이런 말을, 이거는 무엇이 문제냐면 상대가 불성실해서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보통 착각하지만은 이거는 피상적인 얘기고 내 말의 신인도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내가 말을 하는 습관에서 진실도를 높여서 하는 습관을 가져야, 그래야 작게 얘기해도 크게 들립니다. 한 사람이 그러는 거는 그 사람만 그러면 그 사람의 업인데 여러 사람한테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면은 그거는 내 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천수경의 정구업 진언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말을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그 순간을 맞닥뜨리면은 그냥 하던 대로 또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면 점점 말에 위험이 생깁니다. 부드러워도 위험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경청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청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